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과 사업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사랑을 되게 잘하는 사람, 연애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되게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사랑을 잘하나요? 아니면은 조금 계산적이고 조금 야근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사랑을 잘하나요? 감성적이고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 오히려 사랑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연애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야근 사람들이 사업을 좀 더 잘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산적으로 사랑을 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순수하게 사랑을 주고 순수하게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조금은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과 자본, 돈, 이것과에 대한 어떤 관계를 좀 비유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요.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리죠? 보통 돈이 아주 급할 때,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할 때, 내가 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돈을 빌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저도 이제 지금 사업을 한 지가 9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겠어요? 아주 잘 됐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힘들었을 때, 다시 막 뛰어 올라갈 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업 초반에 굉장히 승승장구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생각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살아가도 될 정도로 정말 잘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무언가를 살 때 물건 가격 같은 건 보지 않고 그냥 필요하면 사는 거였죠. 그런 시기에는 참 주위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굳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다, 투자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돈이 딱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자에 대한 리스크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 수익금의 쉐어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리스크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굳이 내가 지금 당장 자금을 쓸 필요가 없는데 타인으로부터 융통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다가 내가 정작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할 때, 예를 들면은 회사의 어떤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았다거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시기에 정말 제가 돈이 필요할 때 저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어떤 반응이냐면요. 왜? 갑자기 왜?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어? 회사 힘들어졌어? 각종 의심과 각종 그 어떤 불안 요소들을 만들어내서 혼자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될까? 저 회사에 돈을 투입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내가 필요할 때쯤 되면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융통 자체가 그때는 잘 되지 않아요. 자, 다시 친구들한테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집이 부유하고 잘 사는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쉽게 꿔주나요? 아니면 돈이 굉장히 부족하고 집이 가난하고 직업이 없는 친구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돈을 꿔주나요? 실은 후자인 경우에 돈이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데 꿔주기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례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돈이 절실해서 꿔달라고 하면은 빌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또를 포토샵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당첨이 된 것처럼 만든 거예요. 이번 주 당첨 번호를 조작을 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걸 올려서 완전 대박이다. 이번에 뭐 30억 로또 당첨됐다 하면서 사람들의 아주 호응을 막 받겠죠.
축하를 받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돈을 찾기 전에 당장 무엇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돈이 좀 필요하니 1,000만 원만 잠깐 계좌이체를 좀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친 사례가 있다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람이 단톡방 친구들한테 내가 이번에 취업을 잘 못해가지고 급여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정말 필요한 몇백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겠죠. 사업에 대한 투자나 자금은 내가 잘 될 때 융통이 쉽고 내가 안 될 때 융통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사업에 어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잘 돌 때 큰 돈을 더 빌리고요. 돈이 없을 때는 자신감을 높이는 그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사랑을 사업과 비유한다는 게 굉장히 좀 비약적이기도 하고 좀 슬픈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 한 명이 있어요. 그 동생이 꽤 오랫동안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정말 이 친구가 사랑꾼이거든요. 너무 순수하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아서 불안감이 좀 더 앞섰어요. 너무 여자친구를 위해서 다 해주고 자기의 모든 걸 좀 바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더라고요. 크게 다투고 헤어짐의 위기까지 왔는데 여자친구는 사실상 이별 통보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전에 듣고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동생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조금 불안해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사랑을 너무 내가 필요하다는 듯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오히려 조금 더 밀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여유를 좀 가지고 한 발짝 뒤로 좀 물러설 수 있으면 그래, 알겠어.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은 젠틀하면서 여유를 좀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나한테 한 발자국 더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밀고 당기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심리상 이걸 하지 않고서는 좋은 연애를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집착하고 다가가면은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그럼 기다려줄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고 너가 괜찮으면 연락을 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차갑고 조금은 냉정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준다면 그 사람이 한 발짝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런 악플 좀 달릴 거예요. 나는 밀당하는 놈들 제일 싫어 하시는 분들, 밀당하는 여자들도 제일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사랑과 사업을 비유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할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저는 정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밀당을 당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지만, 잘하는 사람, 연애를 능숙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이잖아요.